고전시가 공사강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고전시가 공사강 같은 경우에는요, 가나다 세 가지의 세 시조가 한 번에 등장하고 있어서요, 각 시조별로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 이런 것들 좀 같이 파악해 두시면 좋겠죠. 일단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시는요, 이신이라는 사람의 사우가 중 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사우라는 게 뭐겠어요? 네 명의 벗이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사우. 그래서 4명의 벗이라는 거네요. 그치? 그래서 친구 4명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치? 그럼 이 4명의 친구가 뭘까요? 자, 우리가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가까이 해야 하는 게 뭐겠어요? 당연히 가까이 해야 하는 자연물이라는 건요, 어떤 유교적인 이념이라든가 충, 효, 일편단심 이런 것들을 담아두는 그런 상징하는 것들이 친구가 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지조와 절개의 상징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이런 선비들, 사대부들의 친구로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후가는요, 1수는 소나무, 2수는 우리가 지금 오늘 볼 거죠. 국화, 3수는 매화, 그리고 4수는 대나무 이렇게 볼 겁니다. 거의 매난국죽 있죠 지금, 그죠? 매난국죽, 소나무, 잣나무 4개 공통점 뭐예요? 지조와 절개죠. 그치? 그래서 얘네는 다 지조와 절개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쵸? 그래서 이건 실제로 이신이라는 사람이 작가가 귀향을 가했을 때 쓴 시예요. 귀향 가했지만 난 여전히 임금을 향한 지조와 절개를 지키고 있다라는 시를 4명의 친구, 즉 지조와 절개의 상징인 소나무, 국화, 매화, 대나무를 가지고 표현한 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동쪽 울에 심은 국화 귀한 줄을 누가 아나. 자, 국화 뭐예요? 친구 중에 한 명이죠. 이게 바로 제재겠죠. 자, 국화 귀한 줄을 누가 아는가. 이거 서리법입니다. 그렇죠? 서리법이기 때문에 누가 아나 하면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 국화 귀한 줄을 아무도 모른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자, 봄볕을 마다하고 찬서리에 혼자 핀대요. 자, 대부분의 꽃들은 다 언제 펴요? 봄에 피잖아요. 그치? 봄볕 어때요? 생각만 해도 따뜻하죠. 그치? 그런데 어때? 찬서리, 가을입니다. 그쵸? 차가운 서리에 혼자 핀대. 그러니까 다른 봄볕에서 피는 따뜻하고 좋은 시절에 피는 다른 꽃들과 다르게 얘는 어려운 시절, 힘든 시절에 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차가운 것들은 다 뭐예요? 시련과 고난의 상징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는 시련, 고난이에요. 그럼 이런 서리가 없는 봄볕은 봄은 언제겠어요? 당연히 따뜻한 평온한 시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고난이 없는 시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혼자 핀대요. 그래서 우리가 서리에 혼자 피는 절개를 얘기하는 사자성어가 따로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오상고절이라는 말로 쓰여요. 이 상이 서리 상자예요. 그래서 서리 속에서도 혼자 고고하게 펴서 절개를 지킨다라고 해서 오상고절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즈버 감탄사죠. 청고한 네벗. 청고가 뭐예요? 맑을 청자에다가 고결하다 할 때 고자예요. 그러니까 맑고 고결한 네벗이 다만 너래요. 너가 누구겠어? 국화겠죠. 네벗도 누구겠어? 그러면 국화겠죠. 그치? 그래서 네라고 나왔으니까 화자가 표면상으로 나온 거고, 이 벗도 국화라고 보시면 되겠죠. 국화 바로 네가 나의 벗이래요. 그럼 벗으로 삼는다는 건 뭐야? 너를 닮고 싶고 너처럼 살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뭐예요? 지조와 절개를 지키며 살고 싶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겠죠. 그래서 나도 너처럼 지조와 절개를 지키며 살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래서 의인법 쓰인 거 확인하셔야겠죠. 물론 벗이라는 것도 의인법이긴 하지만, 그쵸? 그래서 사람처럼 표현한 의인법 사용된 거 확인할게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 겁니다. 김창업의 검은고 술 꽂아놓고입니다. 자, 이때 술은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검은고에 누가 소주병 꽂는다 생각해봐.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이때 술은요, 우리가 마시는 술 또는 수저, 숟가락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술대라고 해서 검은고는 손으로 뜯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검은고를 우리 켤 수 있게 해주는 바이올린으로 치면 활 같은 거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은고에 술 꽂아놓고 호젓이 낮잠이 들었대요. 얼마나 좋아. 검은고 연주 띵땅띵땅 하다가 갑자기 잠이 들었대. 낮잠을 잔다는 거야. 얼마나 여유로워요. 그쵸? 되게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살인문에 개가 짖는데요. 개가 짖는 건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죠. 청각적 이미지라고 보셔야겠죠. 자, 개가 짖는데 그러면은 누가 온 거잖아. 그치? 집 문을 지키는 개가 막 짖어. 그럼 누군가 온 건데 그게 누구야? 벗이 온 거야. 아, 반가운 벗이 와서 어떻게 하는 거야? 개가 짖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개가 바로 개가 벗이 왔음을 알려주는 거네. 아이야, 점심도 하려니와 외상탁주 내어라. 뭐야? 점심도 같이 먹고 술도 같이 먹재요. 그치? 외상으로 탁주를 받아낼 거라. 술이죠, 술. 자, 그래서 고전 시가에서의 술은요, 대다수 풍류의 끝판왕, 풍류의 상징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밥도 같이 먹고, 그러니까 내가 너를 대접할 거야. 친구를 대접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같이 이 풍류를 즐길 거라는 거죠. 풍류는 다른 말로 하면 뭐야? 풍류를 즐긴다는 건 여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난 지금 친구와 함께 밥도 먹고, 그리고 풍류와 여유도 즐길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이제 몸종 아이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 명령형 사용된 거 확인하시고 명령형 종결어미 그쵸? 자, 명령형 이런 것도 보시면 좋겠죠. 아이한테 명령하는 거죠. 아이야 이거 좀 가져와라 그쵸? 친구와 함께 밥도 먹고 우리 여유도 즐길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으로 갈게요. 어화세상 번님내야라는 작자 미상의 사설희조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까 앞에 봤던 건 이제 평시조예요. 그쵸? 그래서 평시조라서 초장, 중장, 종장 그래서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6구에 45자 내외로 명확하게 정형적인 율격을 시켜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사설시조는 어때요? 중장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앞의 형식이 조금은 깨진다라는 걸 3장까지만 맞다라는 거. 6구 45자 요거는 살짝 빗나갈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화세상 번님내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벗이 나와요. 근데 이때 벗은 뭐예요? 세상 벗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다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이제 슬슬 왜 셋이 왜 묶였는지 알겠죠? 벗을 구분하라고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해 줄 거예요. 부기공명 하늘 마소 말라는 거야. 하늘 말아라 라는 거야. 명령형이에요. 이거 지금. 그래서 아까도 명령형 나왔었죠? 그래서 명령형 부귀공명을 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귀공명 막 부러워하면서 나는 왜 부자가 아닐까 이렇게 한탄하지 말라는 거죠. 부귀도 뜬 구름이래요. 우리 뜬 구름 잡기라는 말 알아요? 의미 없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덧없다, 의미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지? 공명은 풍진이래요. 풍진이라는 건 뭐야? 진, 우리 홍진이란 말 기억나요? 붉은 먼지, 얘도 먼지예요. 그래서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 부귀 공명이 다 어떻다? 의미가 없다, 허랑하다, 인생 무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좀 의미가 없고 덫이 없다라는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여기는 좀 헛됨, 덧없음, 의미 없음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헛됨, 덧없음, 의미 없음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아니라고 관직에 진출하지 못했다고 한탄하지 말라라는 거죠. 부귀공명은 다 헛된 거니까. 자,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래요. 우리 인생은 다 그런 거죠. 구약하던 진시황이래요. 자, 진시황이 어떤 사람이에요? 춘추 전국 시대를 다 통일해가지고 하나의 큰 중국을 만든 권력자죠. 그쵸? 그래서 엄청난 사람이에요. 진시황 어떤 사람? 그러니까 중국 전체를 통일한 사람. 근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조선시대 당시에는요, 어쨌든 중국이라고 하면 되게, 약간 중앙사상 좀 있었잖아. 그치? 되게 높이 친단 말이야. 그래서 그 큰 중국을 다 통일한 진시황은 중국 입장에서, 조선 입장에서 얼마나 높은 사람이겠어. 그쵸? 그래서 권력자, 위험 있는 사람, 부귀공명을 다 누린 사람, 대단한 사람, 이 사람도 어땠대? 이 사람도요, 구약을 했대. 뭘 구약했어? 약을 구한다는 거야. 진시황은요, 불로장생의 약을 구한 사람이에요. 불로장생의 약. 그러니까 가진 게 얼마나 많겠어. 진시황은 그 큰 중국을 통일했잖아요. 그러니까 명예는 물론이고 돈도 엄청 많았을 거야. 그러니까 부귀공명의 최고점에 다다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아까웠겠어, 죽기가. 그쵸? 죽기가 아까워가지고,
불로장생이 약을 막 쓰면서 평생을 살라고 한 거야. 그래서 실제로 수은을 먹었다고 해요. 수은 중독으로 죽었죠. 그래서 여산에 한떼기 푸른 무덤이 되었대. 그러니까 한때는 이 땅을 다 호령하던 불로초를 찾아다니면 영원히 국위 공명을 누리고 싶어 했던 그 사람도요. 결국에는 한떼기에 무덤이 되고 말았대. 의미 없다라는 거죠. 무덤. 푸른 무덤 담으려면 뭐야? 죽음이죠. 죽음. 그래서 죽음. 여기가 죽음이고요. 푸른은 색채 이미지죠. 색채 보실 겁니다. 색채 이미지. 푸른 무덤 되어버린 죽음은 끝이라는 거야. 그죠? 그 다음 신선되려 하던 한 무제도,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안 죽으려고 하던, 그쵸? 안 죽으려고 했던 한 무제도 어때? 분수의 가을바람에 백발만 휘날렸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그래요. 백발은 뭐야? 늙음. 안 죽으려고 노력하던 사람, 그러니까 신선인데도 영원히 젊음을 누리는 사람들도 결국 어떻게 됐다는 거야? 노화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쵸? 노화를 맞았다는 거야. 공도라니, 공도는 뭐예요? 공평하고 바른 도리, 그치? 공도라니 백발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바른 도리라면요. 다들 어때? 죽음은 백발, 늙음은 거스를 수가 없대요. 그쵸? 그리고 못 면할 쏜 그 길이라. 백발이 되는 거. 그러니까 노화를 얻고 죽음으로 가는 거는 절대 우리가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우리는 어때? 노화 죽음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노화, 그리고 죽음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초로 인생 아니 놀고 무엇하리. 초로 인생이 뭘까요? 풀초자고요. 이슬 노자예요. 풀잎에 맺힌 이슬이야. 하루아침에 새벽이 지나면 사라지잖아요. 이슬은. 그쵸? 그만큼 금방금방 죽어버리는 덧없는 인생이라는 거야. 그쵸? 그런 인생은 아니 놀고 무엇하리. 놀지 않고 뭐 하겠냐. 놀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즐겨라. 인생을 즐겨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인생은 덫이 없다. 어차피 우린 다 죽게 되어 있다. 엄청나게 부를 축적하고 이미 공명을 많이 쌓았던 그런 사람들, 명예를 쌓았던 사람들 다 죽는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으니 지금 즐겨라. 한탄하지 말고 요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요. 이런 시는요, 이제 탄로가라고 있어요. 그 늙음을 한탄하는 시 있어요. 탄로가. 그래서 요거랑도 좀 같이 보시면 좋겠죠. 탄노가라고도 해요. 탄노가. 자, 그리고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자, 보시면요. 요 세 가지의 시는요. 전부 다 벗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가에 사우가도요. 벗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쵸? 그리고 나도요. 벗을 얘기하고 있고 다도 벗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 벗은 누구예요? 사우가의 벗은 정말로 내가 담고 싶은 지조와 절개의 상징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벗은요. 자연물로 일단 표상이 되고요. 그리고 화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해요. 내가 가지고 싶어 해. 그죠? 자, 그럼 나의 벗은 뭐예요? 진짜 친구예요. 그치? 진짜 친구. 한 명의 사람이에요. 진짜 나의 친구. 그래서, 함께 놀 수 있는 진짜 친구. 그래서 뭐, 풍류의 대상, 뭐 이렇게 볼 때 일단 같이 놀 수 있는 대상. 그쵸? 같이 놀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자, 그 다음, 이 마지막에 번님네는 뭐야? 세상 번님네들이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건요, 한 사람의 개인을 의미하는 거고, 이건 뭐예요? 불특정 다수의 대부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뭐 하네요? 이 사람들에게 뭘 하고 싶어? 이제 막 교훈 같은 걸 좀 주고 싶어 하는 거야.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들에게 좀 뭐랄까, 이야기 교훈을 좀 준다라는 느낌, 교훈과 깨달음을 준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뭐야? 이 벗이 나온다는 건요,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대답은 없어도 돼. 내가 말을 걸면 그만인 거니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시는요, 독백이잖아요. 근데 말을 건네는 양식을 사용한다라는 건요,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한다는 건 시를 좀 덜 단조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하고 싶은 말을 강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겁니다.